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의 운명을 가를 그 순간이 지금 1차적으로 찾아왔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이준석과의 갈등을 얕은 끝으로 봉합을 했지요.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를 이준석을 어떻게든지 윤석열이 포용하고 자기가 반성하면은 선거를 치르는 대열에 합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을 끝으로 한마디 남겼다가 문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그만큼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호감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인데요. 자기가 이번에 아마 반성을 단단히 했을 것으로 봅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당대표직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지켜보시죠. 이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준석과 김종인 위원장 간에 상당히 깊은 교감을 그동안 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어떻게든지 죽든 살든 하자, 이렇게 되었을 테고요. 거기다가 김종인이 어느 날 D-Day를 잡아서 결국은 윤석열을 식물 지도자처럼 자기가 시키는 대로 거기에 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의 결단이 옳았다, 이렇게 보고요. 이 내면에 아마 내가 깃대를 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김종인과 이준석 간에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김종인 행보를 보면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때 안철수 팽시키는 문제나 또 지난 총선 때 황교안 등 해서 자기가 팽시키는 문제나 결국은 정권을 지기 위한 과정에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제스처들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만일에 윤석열이 잘못 처신하고 따라갔으면은 핫바지 된다, 저는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지금 앞으로 당선이 되어도 그렇고 국가 전체의 인재들을 잘 등용해서 쓰고 국민을 바라보고 가고 역사 앞에 이름을 남기는 정치인이 되어야지, 내 측근들을 데리고 그렇게 정치를 하면은 예전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큰 정치 변화를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겠습니까? 선거 치르기 위해서 국민 눈치를 보고 정치권 일부 눈치를 보고 측근들을 배제시키는 선대위 설립하는, 나중에 결국 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런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유승민, 홍준표를 합류시키는 문제, 또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에도 더 대승적인 입장에서 지금부터가 정말 윤석열의 정치, 윤석열의 스타일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누구보다도 현재 점이나 선이 아닌 면을 가진 그런 리더십, 그런 그릇을 가진 정치인이 될 자질을 갖고 있는 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정치가 다소 서툴러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수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링이 되고, 국가는 시스템 사이에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원래 수준이나, 그리고 관료들, 공무원들, 또 기업들 해서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다 커버링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재들 잘 뽑아서 쓰면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고, 지도자는 중요한 결단들만 고민해서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화문 촛불로 이 들어서 문재인 정권 한번 보세요. 도덕성 등 해서 처음에 뭐 잘할 듯하게 들어왔지만은 결국 패거리들 배만 불리고 온갖 비리들이 다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은 설 때까지의 민심이 지금 윤석열의 운명을 가르는 1차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안철수가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예사롭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향후 행보에 지금 뭐 지하철 쪽에 탑승, 인사 뭐 등 해서 이준석 코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활 밀착형 그런 행보로 뭐 저는 뭐 다소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와 맞물려서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국민들에게 좀 내놓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대장동 부분에는 그동안의 이재명의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그 종합세트 비리의 이 백과사전들을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대장동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검찰 또 출신이니까 잘 알 테니까 이 부분도 잘 정리해서 토론에 임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본선 토론으로 생각할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 특검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토론에 임해야 한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이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부분도 조사를 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엉터리거든요. 이 거짓말의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드러나야 하는데 그 키포인트가 대장동 가지고 하는 토론에 달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의 이 실정 부분, 반문재인으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컸을 때의 많은 사건들을 지금 국민들이 다 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다 끄집어내야 된다. 다시 이 말씀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탈원전 부분인데요. 지금 한수원이 이제사 와서 국회에다가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선진국조차도 원전이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손해가 일어났고 새만금을 비롯해서 많은 전국의 국토를 완전히 황폐화시키면서 태양광 사업을 무분별하게 지금 벌려놓고 거기에 온갖 비리들, 사업권, 이권들이 그 개입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과 공무원들이 개입된 여러 가지 이 부동산 비리 문제들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다시 차기 대선은 제가 볼 때는 선거 막판까지 국민들이 부동층의 비율이 늘어나서 선거가 임박해야 결정을 내릴 그럴 공산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나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민주당의 공격에 대한 맞불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카드들을 제시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선거 막판까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선대위가 설립화된 거는 잘 됐는데 제가 한두 가지 이게 덧붙이면은 지금 민주당 이번 선거 컨셉의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가 SNS거든요. 이번에 10,000명을 대변인단들 댓글 부대들을 지금 뽑았지요. 공식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SNS에 대한 이 집중적인 공격들 또 조작, 기획, 공작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공산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국민의힘이 선대위 안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언론 홍보 부분은 상당히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맞대응할 준비도 해야 한다. 특히 메시지 부분을 잘해서 같은 맞불을 SNS에 국민의힘이 놓아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안철수와의 단일화도 극적 연출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이 연출이라는 게 그냥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고 보는데 마음을 비우고 정말로 정권 교체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의 어떤 결단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안철수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국민의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섣불리 물러서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이 선거가 큰 정당의 조직적인 부분 또 수권 능력 그리고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세력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당사자 간의 핫채널에서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정말 건전한 건강한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몽리나 또 이탈 이런 부분이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유승민, 홍준표 다 정치력이 아주 있는 분인데 지금 이 순간 지금 합류해야 한다. 유승민도 많은 그동안의 자기가 박근혜 부분과의 그런 갈등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정치는 타이밍 아닙니까? 그래서 유승민도 합류하고 홍준표 대표도 비주류적인 발언들 이제 접고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많은 노하우들, 경험들 그리고 통찰력들을 발휘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